행복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며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노년기를 새로운 활동력과 행복의 시기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노후는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겐 노후를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에도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행복의 조건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간, 친구간, 이웃간,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했겠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이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플라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를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인간은 자기 감옥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시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주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다 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하로 삼고 힘을 중으로 삼고 지식을 상으로 삼아라. 부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빈곤은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하게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말 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 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선 맹인일 뿐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사탕 발림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친구는 충고를 해주는 반면 적은 경고를 해준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회의는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만족은 천년의 재산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 된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는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네가 물에 빠져 숨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다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 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은 없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하나뿐인 지혜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이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부귀함보다 지식을 쫓아가라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하다. 세계를 움직이고 싶다면 나부터 움직이자.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 행복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며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노년기를 새로운 활동력과 행복의 시기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노후는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겐 노후를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에도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행복의 조건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했겠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플라톤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이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5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플라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를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 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인간은 자기 감옥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시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주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다 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하로 삼고 힘을 중으로 삼고 지식을 상으로 삼아라. 부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빈곤은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하게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말 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 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에선 맹인일 뿐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인간은 자기가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수양을 쌓는 일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되겠다고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잘 사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잘 되어 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사탕 발림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친구는 충고를 해주는 반면 적은 경고를 해준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회의는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 모력을 하기 마련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만족은 천년의 재산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 된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는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네가 물에 빠져 숨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다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 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은 없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이 하나뿐인 지혜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봐라.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나는 쉽게 얻는 방법이다. 아기는 먹고 마시기 위해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마신다. 이 인생은 질문 덩어리이고 멍청이는 해답 덩어리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인간의 가장 우월한 점은 의심하는 능력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단지 생각하게 만들 뿐이다. 부자가 그 부를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기 전에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부귀함보다 지식을 쫓아가라. 부는 일시적이고 지식은 영원하다. 세계를 움직이고 싶다면 나부터 움직이자.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